책과 사람,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책방 아책토. 안녕하세요. 연결하는 책방 아책토의 책방지기 나은입니다. 오늘 심야북살로 8월달 이야기로 찾아왔어요. 8월달 동안 지금 읽고 있는 책들 중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아책토의 책들을 이제 가지고 와봤는데요. 오늘 제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은 바로 금빛 종소리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제가 좋아하는 김하나 작가님의 책이고요. 민음사의 책이에요. 민음사에서 나온 세계문학 고전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5권을 선별해서 직접 소개하고 해설한 그런 고전 문학 해설서 혹은 비평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책을 읽게 된 계기는 고전 자체를 원래는 안 읽는 삶을 살다가 고전 문학을 우연히 좀 이렇게 다른 책 친구를 통해서 읽기 시작했는데 고전의 책 이야기가 이전에 제가 읽던 책 읽기와 다른 감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좀 매료되기 시작하면서 고전들을 하나씩 찾아 읽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분명 정말 한참 전에 쓰인 옛날 이야기고 줄거리라 할 것들이 엄청 새로운 전개라든지 세상에 없는 그런 구조를 보여주는 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그 오래전 시기와 그 전혀 다른 나라에 살던 사람들의 삶이 제 마음의 울림을 너무나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신기한 연결을 경험하고 난 뒤부터는 고전을 좀 찾아 읽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아책토의 이야기를 연재하기 전에 팟캐스트로 먼저 이제 책 이야기를 연재해오고 있었는데 그때도 그래서 고전으로 읽는 오늘이라는 코너를 만들어서 고전을 읽어보고 오늘의 이슈와 좀 연결되는 그런 고민이나 이야기를 좀 엮어서 소개하는 코너를 운영해오고 있었는데 한동안 이제 좀 인터뷰 컨텐츠랑 아책토 자체 책방 이야기에 좀 집중을 하다 보니까 고전 이야기를 좀 못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금빛 종소리라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이번 8월달 그리고 7월 말부터 읽기 시작해서는 한 달간 정도 읽은 것 같거든요. 근데 정말 다시 한번 좀 고전을 뜨겁게 읽고 싶어지는 그런 열정이랄까? 용기가 막 생겼어요. 확실히 김하나 작가님이 이전에 쓰던 좀 비문학류의 책들, 에세이라든지 그런 좀 더 전문 경험에 의해서 쓰여진 책들과는 다른 결의 책이었어서 처음에 굉장히 어렵고 생소했는데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왜 장르 영업을 했다라고 하셨는지 좀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하게 영업당했고, 그리고 이렇게 좋은 걸 정말 좋다고 잘 말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제대로 향유할 수 있게끔 친절하게 그러면서도 정말, 뭐랄까요, 마음껏 탐닉할 수 있게끔 그렇게 문을 열어주는 그런 묘사들이 참 탐나고 질투심이 생기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같은 책을 소개하고 또 책을 이렇게 더 많은 사람들이 읽도록 연결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런 능력 정말 배우고 싶다. 그래서 좀 질투가 났던 그 정도로 좋았던 책입니다. 지난주에 완독을 했고 제가 이 책을 따로 특집을 이제 한 편을 찍어서 올릴 예정이기 때문에 길게는 얘기하지 않겠지만 유독 좋았던 부분 2가지 정도를 말씀드려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아우라라는 작품인데 이 아우라라는 작품은 멕시코 작가가 스페인어로 쓴 소설이에요. 어떻게 보면 고전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흔히 영미 문학을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니면 프랑스나 독일 문학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소설은
멕시코 작가가 쓴 스페인어로 쓰여진 소설이기 때문에 그 장르부터가 쓰여진 문화적 배경이나 그 언어가 주는 해설이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왔어요. 그러면서 이 책을 읽을 감상에 대한 전체 테마를 잡아주는 그런 첫 포문이라고도 할 수 있었는데, 문학 작품을 이러이러하게 감상했으면 좋겠다 라고 제시한 그 동사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카를로스 푸엔테스는 멕시코 작가이고 아우라는 스페인어로 쓰였다. 스페인어에는 즐기다, 향유하다 라는 뜻의 디스프루타르라는 동사가 있는데 나는 이 말을 참 좋아한다. 이 단어를 뜯어보면 과일을 뜻하는 스페인어 프루타가 들어있다. 과일로부터 다양한 즐거움을 추출하듯 무언가로부터 즐거움을 느낀다는 뜻이 된다. 문학을 통해 한 번도 실제한 적 없는 인물을 만나고 겪으며 살면서 실제로 만나는 대부분의 인물보다 그 사람을 더 잘 알게 되고 좋아하거나 싫어하기도 한다. 다시 말해 우리는 그들과 인간관계를 맺는다. 우리는 문학을 읽으며 달고, 시고, 향긋하고, 쓰고, 텁텁하고, 상큼한 맛을 느낀다. 마지막 장을 덮고도 입가에 흘러내린 과즙을 혀로 할 듯 남은 감각을 음미한다. 문학이라는 말은 그걸 문에 공부할 학인이 꽤나 딱딱하다. 디스프루타르라는 먼 나라의 동사 하나가 문학을 대하는 나의 마음을 바꾸어 놓는다. 나는 문학을 공부하기보다는 디스프루타를 하고 싶다. 네, 이런 문장이었어요. 이 문장을 읽는데 처음에 진짜 전율이 막 돋았어요. 아, 그렇지. 제가 책을 그리고 특히 고전을 다시 읽기 시작하면서 가장 즐거웠던 게 전혀 다른 시대와 시기와 지역에 사는 사람들과 너무나 친밀하고도 긴밀한 내적 연결을 경험한다는 느낌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인간관계로 비유하기도 하고 마치 과일을 맛보고 눈으로 즐기고 향과 질감과 촉각으로 느끼듯이 다채롭게 즐거움 자체를 만끽하는 그런 경험으로서 문학을 접했으면 좋겠다라고 권해주는 게 진짜 좋은 제안 같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이 책을 읽으면서 계속 그러한 기분으로 굉장히 마음껏 누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장을 꼭 이 책을 읽어보시면 좋겠는 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5가지 소개한 작품이 다 너무 좋았는데 저에게 좀 쇼크를 줬던 작품이 있어요. 바로 이제 2번째로 나오는 순수의 시대라는 작품에 대한 파트였는데요. 부제부터가 굉장히 강렬해요. 내 인생을 망치러 온 나의 구원자 라고 이제 부제를 달아주셨거든요. 여기 이제 주인공인 뉴랜드라는 남자가 있어요. 이 남자 주인공 뉴랜드가 엘렌이라는 자기와 전혀 다른 자기 세상에 살고 있던 환경에 만나던 사람과 전혀 다른 여성을 만나게 되면서 자기가 살던 삶 자체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경험을 하거든요. 그게 제가 7, 8월에 느꼈던 삶의 감정의 변화선과 너무 맞닿아 있었어요. 그래서 어쩜 이렇게 지금의 내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은 그런 글을 이렇게 우연히 만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구절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뉴랜드는 엘렌의 집을 방문한 뒤 더욱 마음이 흔들린다. 엘렌의 집에 있는 곳은 웨스트 23번가의 남루하고 지저분한 동네다. 엘렌은 뉴랜드에게 이렇게 말한다. 내 웃기는 집 어때요? 나한테는 천국이에요. 뉴랜드 아처는 그가 여태껏 숨어온 공간과 너무나도 다르고 살면서 보았던 그 어느 곳과도 닮은 데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는 이 집이 이국적이면서도
아늑하고 낭만적이라고 느끼는데 이것은 뉴랜드가 엘렌에 대해 느끼는 감정의 변화와도 겹친다. 처음으로 축적이 흔들렸다. 이것은 각성인지도 모른다. 누구나 한 번쯤 인생에서 그런 순간이 있을 것이다. 이전에는 좁은 줄도 몰랐던 나의 시야를 광활하게 넓혀놓는 어떤 경험을 하는 순간. 그런 순간을 겪고 나면 그는 결코 이전으로 되돌아갈 수 없다. 이디스 워트는 누군가와 보낸 한 시간을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다. 그 한 시간이 자신의 전 생애를 밝게 비춰주었음에 틀림없다. 네, 이런 문장이에요. 제가 삶에서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시점에 있는데 계속 마음을 결단하지 못하고 망설이고 계속 이제 붙잡고 있었던 상황 중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문장을 읽으면서 그리고 그 문장을 읽던 시기 즈음에 제 마음에 좀 결단이 서는 상황들이 좀 일어났었어요. 근데 그 경험을 제가 언어로 표현해내지 못하고 있던 시기였는데 이 김하나 작가님이 이 순수의 시대의 장면들과 이 인물 류랜드의 마음이 변화하는 순간들을 묘사하면서 그거를 읽는데 너무 제 마음을 대변해주는 것 같은 기분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읽으면서 정말 몇 번이나 다시 읽고 또 저희 인스타그램에 기록을 해두기도 하고 다시 적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 곱씹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순수의 시대를 읽기 시작했죠. 지금 아직 순수의 시대를 완독하진 못했는데 제가 그 첫 작품인 아우라도 읽고 있고 순수의 시대도 읽고 있어가지고 좀 천천히 음미하면서 디스프루타를 하면서 완독해볼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이 책에서 이제 네 번째로 나오는 작품이 셰익스피어의 맥베스라는 비극인데요. 그 책을 제가 읽은 게 지난주였어요. 그때 읽었을 때 책 친구들이 반응해준 그 공감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 책을 30대 때 한 번 읽고 또 40대 때 한 번 읽으면 너무 좋다는 이야기를 읽으면서 친구들과 이야기했죠. 우리 이 책을 지금 40대가 오기 전에 먼저 읽고 또 우리가 40대가 다 같이 됐을 때 한 번 더 읽으면 어떻겠냐 이런 얘기가 진짜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그래서 맥베스를 가지고 소소한 작은 독서 모임을 또 하나 추가로 열어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 책은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제가 원 작품들을 마저 다 읽은 후에 다시 한번 리뷰를 올릴 테니까 그때 또 관심 있게 찾아봐 주시고 그 사이에 여러분도 이 책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한번 읽어봐 주시고 혹은 이미 읽으셨다면 어떠셨는지 5가지 작품 중에 어떤 게 제일 끌리셨는지 또 의견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책은 돈의 심리학이라는 책입니다. 모건 하우저리 썼고요. 인플루엔셜 출판사에서 나왔어요. 돈의 심리학을 제가 읽게 된 지 오래되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 책을 조금 더 일찍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을 정도로 돈에 대해서 마인드 세팅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돈이라는 것 자체를 좀 제대로 자신만의 철학으로 인지하고 좀 그 관념을 갖게끔 도와주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책방 친구분들이 돈에 관련된 혹은 경제관념이라든지 좀 경제적인 고민이 들 때 어떤 책을 읽어야 되나요라고 책 처방을 이제 요청하실 때 제가 추천을 했던 책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마침 이번에 좀 인기였거든요. 7, 8월에. 그래서 이 책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었고 실제로 읽어보신 책 친구분도 심리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다루다 보니까 이 돈에 대한 지식만 알았을 때 해결되지 않았던 그런 감정적인 부분들, 삶의 이제 가치 판단적인 그런 부분들까지도 헤아릴 수 있는 지표가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았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셨어요. 그리고 책 친구분이 좀 꼽아주셨던 문장이 2가지 정도 있었는데 그거를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저축을 늘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는 소득을 늘리는 것이 아니다. 겸손을 늘리는 것이다. 저축을 당신의 자존심과 소득 사이의 격차라고 정의해보라. 지능 경쟁이 치열하고 많은 능력이 자동화된 세상에서 경쟁 우위는 복잡한 소프트 스킬 쪽으로 기운다. 소통 능력, 공감, 그리고 유연성 같은 것 말이다. 내 시간을 내 뜻대로 쓸 수 있다는 게 돈이 주는 가장 큰 배당금이다. 원하는 것을 원할 때, 원하는 사람과 원하는 만큼 오랫동안 할 수 있는 능력은 가치를 매길 수 없을 만큼 귀한 것이다. 이는 돈이 주는 가장 큰 배당금이다. 네. 이렇게 돈이라는 가치에 대해서 또 수단에 대해서 단순히 많이 벌자, 우리가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할까 이런 방법적인 이야기만을 한다기보다는 우리가 돈이 있는 삶을 살고 돈을 잘 활용하는 삶을 살고자 할 때 무엇이 우리에게 방해를 하는지, 또 어떤 감정적인 기저의 요인들이 우리가 충분히 누리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하고 혹은 돈에 얽매이는 삶을 살게 하는지, 또 돈을 쫓다가 더 큰 것을 잃게 만드는지, 그런 삶의 가치와 연결지어서 돈이 주는 속성들을 심리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잘 인지해서 활용해 나갈 건지, 그래서 그 돈을 주는 그 오롯한 배당금을 정말 어떻게 더 자유롭게 누리는 삶을 살 것인지를 고민해 보게끔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 책의 메리트는, 내가 아직 돈에 대한 완전한 파악은 안 됐지만 내가 일단 좀 먼저 마인드 세팅부터 제대로 하고 시작하고 싶다. 나의 경제관념과 또 나의 경제 활동에 있어서 내가 돈에 대한 가치관과 기준을 나만의 방식으로 만들어 보고 싶다 하는 분들께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책인데요. 이 책은 다정함의 과학이라는 책이에요. 삶을 살아가는데 다정함이 무슨 효능이 있을까 싶잖아요. 삶이 다 바쁘고 나 한 몸 먹여 살리기도 바쁜데 무슨 다정함이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다정함이라는 단어에 과학이 붙었을까요? 저는 이 책을 굉장히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인데, 사실 누가 인생책이 뭐냐고 물어보면 이 다정함의 과학을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저한테는 좀 굉장히 의미 있는 책이거든요. 지난번 제가 심야 북살롱 때 소개했던 주말엔 숲으로처럼 제 인생에 좀 좋은 영향을 많이 주었던 책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제가 아체토를 설계하고 또 아체토의 어떤 의미와 가치 그리고 프로그램들을 좀 설정해 나갈 때 지표가 되었던 그런 책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추천을 하고 다녔고 저 스스로도 여러 번 읽었는데, 이번에 마침 여러 책 친구분들이 이 책을 찾아주셔서 또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이 책을 아체토에 연결하는 책방에서도 소개할 수 있게 됐네요. 이 책을 골라주신 책 친구분은 자신의 일상에 좀 다정함을 한 스푼 얹고 싶다, 다정함을 조금 채우고 싶다라는 니즈로 이 책을 고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사회에서의 다정함이라는 요인들이 개인과 또 공동체를 또 사회를 얼마나 건강하게 만드는지를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또 그거에 대한 결과값을 정리한 그런 사회과학서예요. 그런데 이 책을 여러 가지 파트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책 친구분이 주목해 주신 파트는 1대1의 관계에서의 다정함의 중요성을 보여준 파트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장들이 나와요.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어떻게 엄마의 사랑이 아이의 운명을 바꿀 수 있을까? 행동은 경험, 이를테면 사랑에 의해 형성되는가? 아니면 생물학, 이를테면 유전적 특징에 의해 형성되는가? 많이 핥는 어미쥐들은
더 여유 있고 유순한 새끼들을 기르는 반면 적게 하는 어미쥐들은 다루기 힘들고 물기도 하는 불안한 성향의 새끼들을 길러낸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적게 핥아주는 어미쥐에 불안해하는 새끼가 많이 핥아주는 느긋한 엄마에게서 자란다면 그 새끼쥐는 느긋한 쥐로 성장한다. 그리고 그렇게 자란 새끼쥐도 훗날 많이 핥아주는 어미쥐가 되어 또 느긋한 새끼쥐를 길러낸다. 양육은 어떻게 우리의 본성을 형성하는가? 만약 유전적 형질이 바뀔 수 없다면 사랑은 어떻게 성격을 바뀌게 하는 것일까? 외로움은 혼자 있을 때가 아니라 누군가와 교감하지 못한다고 느낄 때 발생한다. 네, 이런 문장들이에요. 요즘에 이제 애착 유형에 관련해서 MBTI처럼 좀 사람들이 너 무슨 유형이야? 아, 이런 유형은 만나면 힘들어. 이런 식으로 애착 유형에 관련한 그런 좀 심리 분석에 사람들이 또 관심이 많더라고요. 안정형, 불안형, 회피형 이렇게 애착 유형에 따라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을 때, 그 갈등을 마주할 때 기저의 어떤 욕구를 가장 큰 욕구로 바탕으로 그 관계를 일궈 나가는지 또 갈등을 이제 맞닥뜨리고 해결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볼 수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좀 그런 좀 애착 유형에 대해서도 이렇게 관심이 많이 생긴 걸 봤는데 이 다정함의 과학 속에서 제가 방금 읽어드린 부분도 쥐를 통해서 실험을 한 것이지만 이 쥐조차도 어미가 얼만큼 그 아이와 교감하고 또 많이 케어해주면서 사랑을 주면서 길러냈는지 또 아닌지에 따라서 그 애착 유형이 굉장히 많이 상반된 캐릭터로 자라난다는 것을 연구했던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처럼 이제 인간 사람의 경우도 어, 엄마의 사랑이 또 그 유년 시절에 엄마의 돌봄이 그 아이의 성향과 애착 유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들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돌봄을 받던 시기를 지나서 성인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핥아주고 어떻게 우리의 성향을 길러내 줄 것인가 이런 과제들도 질문들도 생겨나겠죠. 그래서 그때도 이 책 친구분이 이 책을 뽑아주셨을 때 비슷한 이야기를 좀 했던 것 같아요. 이미 어른이 된 우리는 스스로를 그리고 우리가 마주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돌보고 사랑할 것인지 또 우리는 서로를 어떻게 감싸고 좀 핥아주면서 살아가야 하는가 그런 이야기들을 좀 나눴었는데요. 음, 삶에서 또 내가 조직을 운영하거나 또 가족을 이루는 데 있어서 더 건강한 그런 삶을 좀 구축하고 싶다. 그런 욕망을 나는 꿈꾼다 하는 의지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해요. 네. 네. 어, 오늘, 그리고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끝내면서 이달에 읽은 책 중에 제가 또 임팩트 있게 기억에 남은 문장이 하나 있거든요. 그 책의 이야기와 문장을 살짝 소개해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 그 책은 참상인의 길이라는 책이에요. 하덕현 작가님의 책이고, 파이퍼 프레스라는 곳에서 좀 비문학으로 실용적인 정보들을 토대로 연재를 하고 그 연재를 한 이야기들을 책으로 출간하는 그런 출판사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책이 이제 펀딩을 앞두고 연재되고 있을 때부터 관심 있게 지켜보다가 제가 좋아하는 분이 운영하시는 공간, 서점에서 이 작가님과의 북토크를 한다고 하시기에 기쁜 마음으로 가서 이제 북토크에 참여도 하고 책도 읽고 이야기도 나누고 돌아왔었는데 그 이야기도 이제 앞책도 유튜브에 올릴 예정이에요. 근데 그 책 중에서 제 마음을 정말 따스하게 채워줬던 문장이 하나 있어서 그 문장을 하나 남기고 이제 오늘
영상을 끄려고 하는데 이런 문장이었어요. 사람의 영혼은 자신이 책임지는 만큼 성장한다. 네, 그 문장이거든요. 사람의 영혼이 자신이 책임을 지는 만큼 성장한다는 말이 저는 왜 이렇게 위로가 되고 마음이 따스해졌는지 모르겠어요. 무언가를 책임진다는 건 사실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이잖아요. 저도 책임을 이렇게 굳이 지는 거를 즐기는 편은 아닌데요. 그런데도 음, 저희의 작은 브랜드를 시작하고 또 공간을 운영하기 시작하니까 당연하게 따라오는 책임들, 그것들이 굉장히 묵직하고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들을 충분히 잘할 수 있는 사람이냐라고 물었을 때 늘 부족함을 많이 마주했고요. 지금도 많이 그런 것 같아요. 자격이 없는데 이렇게 꾸역꾸역 해내고 있는 기분을 느낄 때도 있고, 참 내가 이렇게 많은 걸 모르고 아직도 많이 미비한데 이렇게 가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참 많고요. 그런데도 이렇게 내가 책임을 지는 하나하나를 결론 지어보고 또 기꺼이 감싸서 이렇게 다독여보고 고쳐도 보고 만져도 보고 사람들께 이제 소개도 해보면서 차곡차곡 책임져 가는 것들이 늘어나고 있지 않나? 그리고 그것을 충분히 사랑하고 기꺼이 드러낼 수 있는 저의 그 마음속 영혼이 진짜 조금씩 성장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요즘에 좀 들어요. 그래서 어려운 일들이나 좀 개인적인 삶에서 상실이나 힘든 순간들이 찾아왔을 때에도 무작정 삶을 놓아버리고 싶은 순간이 올 때도 좀 다시 한번 이렇게 마음을 다잡을 좀 그런 뿌리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수린과 제가 하나의 작은 브랜드를 만들어서 또 작은 공간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모시고 책 친구들을 만나고 또 헤어살롱에 오시는 고객님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우당탕탕 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의 영혼이 자연스럽게 우리가 기꺼이 책임지려고 감싸 안는 만큼 잘하고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미비하고 정말 좁은 성장의 폭이지만 뿌듯한 마음도 들고 굉장히 그 문장이 좋은 지표가 되어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네. 그래서 이 책도 저희가 이제 이번에 동업 강의를 한번 작게 동업한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수린과 강의를 하고 왔었는데 그 이야기를 이제 연재하면서 이 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아책도 연결하는 책방은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그리고 후원, 좋아요와 댓글로 응원해주시고 의견도 남겨주시고 사연이나 출연 신청해주시는 그 모든 관심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저희가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서 느껴지는 부족한 것들은 언제든 편하게 조언해주시고 또 기꺼이 쓰디쓴 충고나 좀 애정어린 잔소리 네 모든 게 너무 소중하니까요. 편하게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또 더 건강하고 즐거운 연결한 이야기들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지금 인터뷰를 3분을 추가로 촬영을 해뒀는데 지금 편집 중에 있어요. 그래서 그 인터뷰 이야기도 삶의 예술가들 이야기도 곧 올라갈 거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고민 상담 컨텐츠도 녹음을 해둔 게 있어요. 제가 혼자서 공간 운영과 또 컨텐츠 연재를 하다 보니까 편집자나 감독, 그런 기획자 별도 역할을 주지 않고 혼자 제가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인풋보다 아웃풋이 속도가 좀 못 따라가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디고 답답하시겠지만 응원으로 기다려주시고 또 올라왔을 때 많이 반겨주시면 그 힘으로 더 열심히 할게요. 네,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 또 저는 다음 주를 재밌게 살고 또 즐거운 이야기들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